시는 아름답기만 해서는 모자란다.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필요가 있고 듣는 이의 영혼을 뜻대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안녕하세요. 들어보는 시라디오 들어보시오의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시는 원래 하나의 노래였는데요. 그런 시의 리듬이나 운율이 가끔 노래처럼 들리지 않나요? 또한 시라는 것은 그 안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보는지, 어디서 발견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시오에서 여러분만의 인생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강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이번 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확정하고 교재도 사다 보니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 적응한 생활에서 새학기 생활로 돌아오려니 마음의 여유도 없고 바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요.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잃어버린 마음의 여유도 찾으시고 이번 학기를 힘차게 살아갈 긍정 에너지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시는요. 캐나다 출신 영화배우이자 시인인 치프 댄 조지의 어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시인이죠.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입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댄 조지의 어쩌면부터 만나볼게요. 폴킴의 휴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는 치프 댄 조지의 어쩌면입니다. 드라마 도깨비에 어쩌면의 구절이 담긴 책 한 편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더욱 유명해진 시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치프 댄 조지.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데려갈 거야. 어쩌면 꽃들이 아름다움으로 너의 가슴을 채울지 몰라. 어쩌면 희망이 너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 없애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묵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이 어쩌면이란 시는 짧은 시이지만 강한 위로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이란 단어에 많은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사전을 검색해보니 어쩌면은 확실하지 아니하지만 짐작하건대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어쩌면이라는 단어가 이 시에서는 계속 반복되는데요. 화자는 별들이 너의 슬픔을 데려갈 거야 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왜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상대방의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전할 때 확실한 해결책이나 방법을 제시하긴 어려운 상황이 많죠. 그 사람의 슬픔에 온전히 공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나 지인에게 잘 될 거야,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시의 화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로하고 싶고 자신의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글을 남기는 일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가벼운 말투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데려갈 거야, 채울지 몰라, 만들 거야와 같이 거야와 몰라라는 가볍고 친근한 말투로 시를 써내려갔는데요. 저는 딱딱하고 단조로운 말투보다는 이렇게 화자와 친구가 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말투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시를 이해하기에도 조금 더 쉬운 것 같았고요.
그리고 화자는 별과 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위를 둘러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해가 지고 나면 하늘엔 수많은 별이 떠 있고 다시 해가 뜨면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 주위를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자리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려 했는데요. 그리고 화자는 이어서 희망과 침묵을 이야기합니다. 희망과 침묵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 존재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죠.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에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가미해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시 어쩌면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정아로의 소나기. 정아로의 소나기 듣고 왔습니다. 앞서 제가 이 시를 소개해드릴 때 이 어쩌면이라는 시가 드라마 도깨비에 등장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가 드라마에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니고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데려갈지도 몰라라는 구절이 표지에 쓰인 시집이 등장했습니다. 시집의 표지에도 어쩌면이라는 시의 구절이 쓰이고 있으니 이 시가 얼마나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보통 시집의 제목이나 표지에는 그 시집에서 가장 좋은 또는 가장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가 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이란 시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어쩌면이라는 단어가 애매하고 가끔은 부정적일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단어에 담겨 있다는 점이 제가 이 시를 곱씹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화자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꼭 얼마 전에 큰 아픔을 겪었거나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눈물을 영원히 닦아 없애줄 거야. 침묵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라는 구절에서 시의 대상에게 진심 어린 표현으로 다가가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유독 침묵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라는 구절이 와닿았는데요. 때론 100마디 말보다 한 잔의 따뜻한 코코아가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슬픈 친구에게 굳이 너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화자의 묵직한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다 보니 화자와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친구나 지인이 힘들어할 때 저도 화자처럼 따뜻한 말을 통해 친구를 위로하고 싶네요. 혹시 상대방을 위로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어쩌면이란 시를 적어서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오늘의 시 어쩌면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정바스의 이너프. 정바스의 이너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치프 댄 조지의 시 어쩌면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쩌면과 비슷한 시를 만나보는 시간 들어보시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나보았던 댄 조지의 시 어쩌면과 같이 희망을 주제로 다룬 시가 참 많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서는 시인 글배우의 신호등처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란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신호등처럼이란 시도 결국은 희망적인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뀔 것이란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희망이라는 존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니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 있어서 더 힘을 낼 때도 있잖아요. 마치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선물 상자를 열 때와 같이 저 멀리 있는 희망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당장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희망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시를 읽다 보니 어쩌면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슬픔을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한마디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도 꽤 괜찮은데요. 혹시 오늘 하루가 많이 지치고 힘드셨다면 댄 조지의 어쩌면이라는 시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는 어쩌면과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시는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입니다. 김용택 시인은 굉장히 저명한 시인이죠. 섬진강, 사람들은 왜 모를까 등 대상일 뿐인 자연을 삶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절제된 언어로 형상화시키는 시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드러난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라는 시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는 1993년 발행된 시집 그대의 거침없는 사랑에 수록된 시 가운데 하나로 김용택 시인의 아름답고 순수한 시어가 마음에 와닿는 작품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행복한 감정이 구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의 제목에서도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순수한 감정이 보였는데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준 것에 대한 화자의 기쁨, 그리고 달이 떴다고 전화를 걸었다는 표현 자체도 너무 귀여운 사랑 같아요. 그래서 시를 천천히 살피다 보면 시의 화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구별이 가지 않는데요. 보통 시의 화자의 성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시는 그러한 단어들도 잘 없더라고요. 시인의 의도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예쁜 달을 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리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자를 특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문의 밤거리. 문의 밤거리 듣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라는 시를 고른 이유는 이 시가 참 매력적인 시이기도 하지만 김용택 시인을 좋아하는 제 마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김용택 시인의 시 설명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너무나도 인상이 깊어서 아직도 제 마음의 최애 시인으로 계십니다. 김용택 시인께서는 시인이 되시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30년간의 교사 생활을 마치시고 2008년에 퇴임하셨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한 교직 생활 덕분인지 그의 시에서도 동심과 정감이 느껴지고요. 직관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정서를 담은 그의 시 덕분에 김용택 시인이 지금도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임실에서 나고 자라신 성장 배경으로 인해 그의 시에서는 섬진강을 배경으로 한 농촌과 농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농민들의 일상이 조밀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현실의 각박한 변화와 농촌의 퇴락을 비판과 풍자의 시선으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시에서도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라는 구절이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의 밤은 정말 달빛과 그 달빛에 비치는 마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제가 느꼈던 농촌의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을 김용택 시인도 오늘의 시에서 표현하셨네요.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최유리의 혼잣말. 최유리의 혼잣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거나 멋진 풍경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에 달처럼 떠오르는 그 사람 생각에 우리는 전화기를 듭니다. 그 사람의 눈썹 같은 예쁜 초승달이 강 위에 떠올라서 그리워서 전화를 걸었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그 사람이 더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자꾸만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제게 참 힘이 되었던 교수님 한 분이 보고 싶습니다. 1학년 1학기 수업에서 제게 많은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요. 학기가 다시 시작되니까 그 교수님이 많이 보고 싶네요. 어느 날 꼭 얼굴을 볼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어느새 오늘 방송도 끝을 향해 달려가네요.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데려갈 거야. 어쩌면 꽃들이 아름다움으로 너의 가슴을 채울지 몰라. 오늘의 한 줄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그리고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라는 시를 만나보았는데요. 오늘의 시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의 시들이 생각나신다면 한 번씩 곱씹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숨쉬는 여유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그 순간 잠깐 앉아서 시를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그마한 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황서연, 기술의 도은서, 모니터의 임화은,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